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발달적 이론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 파트를 좀 공부를 했어요. 결국 홀랜드 인성 이론과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이건 뭐냐? 그렇죠. 특성 요인 이론에 기반한 이론들로서 직업 선택이라는 건 결국 개인적인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잘 한번 매칭을 하면 그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반기를 들고 나타난 이론들이 발달 이론입니다. 뭐냐? 야, 어떻게 사람이 직업을 그때 한번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선택해도 뭐 그게 계속 맞을까? 아니야. 그렇죠.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내가 현재는 이 직업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다음에는 또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연예인 서장훈 씨 보세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죠? 과거에는 운동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제 운동을 끝내고 난 뒤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방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거는 과거에는 그 사람이 신체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특성에 잘 맞았던 거죠. 하지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신체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스포츠 선수라는 직업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과 적응에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에서 직업 선택은 1회 과정이라고 했으나 사실 조금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반기를 들고 나온 이론이 뭐냐? 그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입니다. 발달적 이론들이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론들이 다 발달적 이론과 관련된 건데 그 첫 출발점이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긴즈버그는 뭐라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업은 전생에 걸쳐서 발달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으로 발달적 관점에서 직업 이론을 제시한 게 긴즈버그 이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긴즈버그 이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사람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직업에 관련된 것들이 발달해 가는데 그 발달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요게 일단 첫 번째 시험 포인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첫 번째 환상기, 두 번째 뭡니까? 잠정기, 세 번째 뭐예요? 현실기가 돼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 자, 여기가 첫 번째 시험 포인트예요. 어떻게 외우냐? 시험 이렇게 외웁니다. 자, 어떻게? 웜에 웜에 긴즈버그가 환장혀. 다시 뭐라고? 긴즈버그가 환장혀. 예, 그래서 환상기, 그 다음에 잠정기, 그냥 그 다음에 현실기, 환장혀.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환장혀라고 하면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충분히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 긴즈버그가 뭐라고? 웜에 긴즈버그가 뭐라고? 환장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잠정기와 현실기는 좀 더 세부 다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까지 나중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것도 두 문자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뭐 딱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 문자로 흥능, 가전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요 순서대로. 왜? 이거는 마음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순서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라서 요대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대나 나이대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발달 순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쵸 이거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뭐죠? 민지리 역 그 다음에 또 뭐죠? 끈적 반용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그건 꼭 그렇게 안 외워도 되죠.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력을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이건 이제 제가 두 문자가 좀 외우기 쉽게끔 만들려고 민지리 역 그 다음에 끈적 반용 이렇게 한 것처럼 요거는 순서가 없지만 여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순서 있는 대로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와볼까? 와서 지금부터 이제 긴즈버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의 첫 번째 줄을 긋겠습니다. 어디 줄을 긋냐면요. 여기 줄 긋게요.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진로에 대해 인식하고 생각하는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게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환장혀, 뭡니까? 환상기, 그렇죠? 그 다음에 잠정기, 그 다음에 현실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는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 가급적 좀 쉬운 예제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첫 번째 환상기. 환상기 어디다 줄을 긋냐면요. 자, 여기에 줄을 끌게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현실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주로 놀이와 상상으로 이후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줄을 꺼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별거 아니고 굉장히 어린 나이죠. 6세에서 11세면. 그렇죠. 이 나이 때는 애들이 현실적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꿈꾸는 건 다 나중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꿈 같은 게 뭡니까? 그렇죠.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다 환상기 단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예제를 각각의 단계별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줄 거의 대표적인 예가 저는 나중에 커서 대통령 될래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잠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잠정기는 여러분들 어디 줄을 끊냐면요. 잠정기는 여기 줄을 꺼볼게요. 청소년기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여기 요 단계. 청소년기 직업에 대한 진로는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환 단계로 점차 발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잠정기의 하위 단계의 4단계가 뭐냐? 그게 흥미, 능력, 가치, 전환이에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어렸을 때 처음에 우리가 환상기 때 나는 대통령이 될래요 라고 했던 애가 이제 점차 나이가 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잠정기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흥미 단계부터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냐? 그렇게 좀 현실감이 없는 그런 꿈을 꾸던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점차 들면서 현실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보면 흥미 단계는 뭐냐? 자신의 취미와 관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했던 애가 이제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그거는 뭐 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현실적인 단계로 와요. 그래서 흥미 단계는 뭐냐?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리는 게 굉장히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흥미 단계예요. 내가 무언가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는 단계가 그게 흥미 단계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능력 단계는 뭡니까? 능력 단계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관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흥미 단계에서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 그렇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소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게 뭐냐? 능력 단계입니다. 그리는 거를 좋아는 하는데 진정하게 그림 그리는 내가 기술이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게 능력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거기서 발달된 게 세 번째 가치 단계가 되는데 자신의 생애 목표와 부합하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림 그리는 거에 흥미를 느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소질이 있는가? 거기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가치 단계는 뭐냐? 자기 이 그림 그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과 좀 어느 정도 부합하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네. 나는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때 그림 그리는 일을 통해서 내가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가치 단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환 단계가 되죠. 요거는 현실적 외부 요인, 즉 방해 요인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거기에 소질이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 그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내 목표인데 그게 그림 그리는 일로 가능할까? 여기까지 했다면 전환 단계는 뭐냐? 그럼 그림을 그리려면 내가 어쨌든 대학교를 미대로 진학을 해야 됐고 그쪽으로 진학을 할 텐데 그럼 그 예술 쪽, 예체능계 쪽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과연 내가 지금 우리 집 형편에 가능할까? 이런 게 보는 게 전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오케이 고민해 보는 거. 여기가 잠정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현실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자, 현실기는 어디 줄을 끊냐? 여기 줄을 끌게요. 오케이, 여기. 이 시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적 요구 사항과 능력이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역시 이 현실기에 하위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탐색 단계입니다. 자, 이게 뭐냐?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제 현실기의 탐색 단계는 뭐냐? 그러면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탐색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화가도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그림 그리는 거를 가르치는 선생님, 미술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또 뭐 있습니까? 웹툰 작가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등등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보는 게 탐색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구체화 단계는 뭐냐?
내가 직업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해서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셋 중에 뭘 하기로 결정했냐? 웹툰 작가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몰입하기 시작하는 게 구체화 단계. 오케이? 내가 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웹툰 작가가 되겠네요. 왜 그래요? 그건 내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가치관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건데 웹툰 작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 정교화 단계. 이제 뭡니까? 그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실행을 해가는 겁니다. 뭘 합니까? 그렇죠. 내가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웹툰 작가의 그렇죠. 그 밑에 문화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네이버의 직원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바로 정교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십니까? 그래요. 긴즈버그의 여기 지금 3단계는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원론적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제를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 요거 한번 했습니다. 됐죠? 자, 중요한 게 뭐다? 긴즈버그가 뭐다? 환장혀. 오케이? 긴즈버그는 뭐라고? 환장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세부 내용도 좀 기억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초석을 다지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발전된 게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단계입니다. 그게 뭐냐? 성탐 확률세입니다. 이거 이제 정말 자주 할 거예요.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 뭐라고? 성탐 확률세. 다시 말하고 성탐 확률세. 물론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단계에서도 이 각각마다 세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암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시험은 요 5가지 큰 덩어리가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슈퍼의 뭡니까? 진로 발달 이론의 단계는 뭐다? 성탐 확률세. 그게 뭡니까? 성장기, 두 번에 탐색기, 세 번째 확립기, 네 번째 유지기, 마지막 쇠퇴기. 오케이, 요 5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슈퍼 발달 이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슈퍼 발달 이론의 첫 번째 개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부터 줄 거냐? 자, 즉 여기 적혀있는 즉 여기부터 직업 발달을 자아 개념의 발달과 이행으로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슈퍼의 그렇습니다. 발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나 체크하도록 하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슈퍼의 발달 이론 거기 첫 번째 줄을 긋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성탐 확률세다. 그게 바로 여기 있네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은퇴기. 이게 쇠퇴기를 은퇴기라고도 합니다. 성탐 확률세. 오케이? 쇠퇴기로 훨씬 더 자주 나오니까 성탐 확률세로 기억할게요. 됐습니다. 자,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 보세요. 성장 단계에는 뭡니까?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가 세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탐색기에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고요. 그 다음 확립기에는 시행기, 안정기. 이렇게 됩니다. 그 나머지 유지 단계, 쇠퇴 단계. 됐습니까? 자, 그걸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가장 많이 나온 건 성탐 확률세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혹시나 그 밑에 세부 단계가 나올까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확립 단계 하위에 있는 단계가 뭐냐? 그럼 아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시행기랑 그 뭐요? 안정기 이런 거죠. 그런 거를 하나 체크해야 될까봐 하나 그것만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슈퍼의 그 진로 발달 이론에서는요, 요 5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얼마든지 이 단계에서 내가 확립기까지 왔다 그래서 계속 그 다음 유지기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상황에서 빽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순환이라고 합니다. 재순환. 자, 한번 볼까요? 성장, 탐색, 그 다음에 확립, 유지, 쇠퇴의 단계를 거치는 생물학적 인생 주기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저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성탐 확률세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연령 발달 단계와 별도로 어디서부터 줄 거냐면 여기서부터 줄 거네요. 연령 발달 단계와는 별도로 특정 단계가 길어지거나 이전 단계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오케이. 대표적인 예가 있네요. 줄을 끊지 맙시다. 예를 들어 40대 중반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새롭게 일을 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하는 경우에는 확립 단계에서 탐색 단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렇죠. 뒤쪽으로 뒤로 빽하게 되겠네. 오케이. 이런 것도 재순환. 그냥 가볍게 하나 볼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트프레드슨의 이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트프레드슨 이론 옆에는 괄호 열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뭐라고 적냐?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라고 적을게요. 직업 포부 발달 이론. 여기 있는 직업 포부 발달 단계. 자, 이쪽으로 우리 PD님 잠깐 와볼까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보게.
고트프레드스는 여러분들 거기 옆에다가 직업포부 발달 이론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오케이. 자, 우리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도 역시 몇 가지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고트프레드슨에 대한 걸 물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떠한 이론 중에 제한 혹은 타협, 제한 타협과 관련된 이론 혹은 이걸 다른 말로 한계 절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 선지에 제한 타협 혹은 한계 절충이란 말이 이렇게 딱 나오면 뭡니까? 그렇죠. 고트프레드슨의 뭡니까? 직업 발달 이론이 됩니다. 직업 포부 발달 이론. 오케이? 그거 체크 하나 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 제한과 타협이 뭔지는 잠깐 이따 설명할게. 일단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고트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를 묻습니다. 그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가 아닌 것은 이라고 자주 나와요. 자주.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힘과 크기 지향성. 두 번째 성역할 지향성. 세 번째 사회적 가치 지향성. 마지막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요 파트 하나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고트프레드슨의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진행해 봅시다. 고트프레드슨의 뭐 할 겁니까? 직업포부 발달 이론 지금부터 할 건데 줄을 좀 끌게요. 첫 번째 개요. 자, 여기서부터 줄을 끌게요. 저기 있는 자아 개념. 자, 고트프레드슨의 직업 발달 이론, 직업포부 발달 이론은요. 자아 개념이 발달하며 점차 포부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여기 줄을 끌게요. 오케이. 그래서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제한과 타협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과 타협에 동그라미 이렇게 안 치죠. 이렇게. 제한과 타협입니다. 자, 이게 각각 뭔지 지금부터 줄을 긋겠습니다. 자, 줄을 꺼봅시다.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제한은 자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을 배제하는 과정이고 여기까지. 두 번째, 타협은 제한 과정을 거쳐 선정한 직업들 중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해서 어쩔 수 없이 특정 직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자,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은 첫 번째, 사람들은 직업 선택을 할 때 뭐 하냐? 바로 제한하는 부분을 들어갑니다. 뭐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자신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배제해버립니다. 우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안에 직업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자, 이 중에서 나의 뭡니까? 그렇죠. 나의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자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을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아랑 맞지 않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요건 맞지 않아. 요것도 맞지 않아. 요것도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요. 여기에 첫 번째 뭡니까? 제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남잖아. 그치? 근데 요 5가지 중에 내가 현실적인 제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 자아 개념과도 맞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너무 괜찮게 생각하고 내 자아 개념과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마지막 뭐 합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X하면 마지막 남았는 게 그게 바로 직업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어렵죠? 그렇죠? 그래요. 이게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한과 타협이 바로 고트프레드슨의 이론의 가장 핵심어가 돼요. 오케이? 그래요. 그게 제한과 타협이다. 됐죠?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러면 이 제한과 타협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 뭐 볼 거냐면요. 봅시다. 직업포부 발달 단계라는 걸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단계가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제가 예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줄을 한번 꺼볼까? 여기. 자, 각 단계는 주로 어린 시절을 기준으로 첫 번째 힘과 크기 지향성, 두 번째 성역할 지향성, 세 번째 사회적 가치 지향성, 네 번째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으로 구분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각각의 단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과 크기의 지향성입니다. 자, 어디 줄을 긋냐? 여기서 줄을 끌게요. 단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단지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다. 여기. 오케이.
일단 쭉 해놓고 제가 설명할게요. 두 번째, 성역할 지향성은요. 어디 줄을 긋냐? 여기 줄을 끌게요. 성역할의 여기 성역할의 경계가 형성되는 시기로 동성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업들을 선호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3단계는요. 사회적 가치 지향성 어디 줄을 긋냐? 여기 줄을 꺼요. 어디냐면요. 오케이.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지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기도 한다. 오케이. 마지막 4단계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첫 번째 1단계 힘과 크기의 지향성. 제가 역시나 예제를 들고 왔거든요. 그걸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뭐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나타나는 걸로요. 힘과 크기의 지향성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뭐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구나 정도만 파악하는 단계예요. 남성과 여성이 다르구나. 그리고 나보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는 게 그게 뭡니까? 힘과 크기의 지향성이 됩니다. 됐죠? 남성과 여성은 다르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여성이야. 그랬을 때 두 번째 성역할 지향성으로 옵니다. 이건 뭐냐? 이런 겁니다. 또래 친구들이 가지고자 하는 어떤 직업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해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난 뒤에 그 중에 여성이다 내가. 그럼 여성의 또래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 이런 겁니다. 여자인 친구들이 현모양처가 된다거나 혹은 승무원이 된다거나 아나운서가 된다거나 간호사가 된다거나 의사가 된다거나 이런 직업들을 선호하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까 생각하는 게 오케이 성역할 지향성입니다. 주로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직업들, 남성들이 많이 하는 직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사회적 가치 지향성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직업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냐? 나는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에서 무언가 사회적 가치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나 뭐 이런 것들에 쪽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합니다. 가장 위로는 의사, 그 다음에 의사, 뭐 간호사,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사 이런 것도 다 사람 치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한선과 나는 마지막 물리치료사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회적 가치 지향성. 됐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4단계 뭡니까?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입니다. 뭐냐? 내가 정말 적합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걸 그 중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게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호사다. 그러면 내가 간호사가 되어서 사회의 많은 약자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뭡니까? 마지막 4단계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오케이. 뭡니까? 바로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여러분,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은 굉장히 발달 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 따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파트라서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에서 쭉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쭉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는 걸로 하는데 어디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냐면요. 각각의 단계별로 제가 앞쪽에 보면 이런 걸 적어놨어요. 자아 통합과 절망, 그 다음에 7단계 성인기 보면 생산과 침체성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서 예를 들어서 7단계 성인기에서의 쟁점이 되는 게 뭔가? 그건 바로 생산성과 침체성. 보기 가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체크하는 게 나오는데 많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가볍게 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이론들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